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목 상태 안 좋아지면은 중간에 조금 짧게 끝날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 보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끝났네요. 조금 약하게 시작했다가 오히려 좀 반발매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변화가 나왔고, 요 자리를 보니까 일단 이제 드디어 시작된 중요 저항대 돌파의 시간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 같네요. 지금 세 번째가 약하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항 돌파의 시간이 딱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를 확인이 될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요 자리랑 지금 저희 검은색으로 표시된 데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17,300 정도쯤,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저항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가 안착해서 이쪽으로 탁 전환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에서의 앞으로의 변화, 빠르면 월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고 월요일 날 이 정도까지 해서 이게 좀 확인되지 않나 싶은데,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는 그냥 여기서 많이 왔다 갔다 약간 짝꿍대기라고 그러죠, 저희가 표현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힘을 내서 여기를 안착하겠다. 그래서 17,350선 이 정도까지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서 안착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위쪽을 돌파하려고 해서 다음 저항 때 혹시나 여기 이제 18,200 요저기가 이제 다음 저항 때죠. 그런 쪽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18,000, 아이고, 또 한 거의 지금 보니까 두 배,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거 속도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과 함께 나오는 변화,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만약에 안 좋은 모습들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저희가 저항으로 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딱 저항대 부분 갔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시 꺾이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눌려서 이렇게 추세 만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거기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과정이 나올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게 거의 뭐 하루하루마다 스토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가 또 중요한데, 시장이 원하는 스토리로 가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왔던 것들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 뭐가 어쨌든 간에 아마 금리가 안정받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달러 약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동반적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랑 금리가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 걸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가고 있고 금리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달러는 이제 먼저 약세가 진행됐었고, 근데 금리가 좀 생각보다 좀 약간 높았던 부분들이 안정으로 나오면서 이제 주식시장 쪽에 안정을 받지 않나, 그런 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걸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내용들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러가 0.5%대, 그러니까 99대까지 다시 내려왔죠. 아마 지난번 내용까지 보게 되면 100을 못 넘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100을 못 넘겼거든요.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갔을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히려 원자재나 신흥국 쪽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아직 곡물 가격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 볼지 모르니까, 이거 곡물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쪽에서 관세와 관련된 쪽에서 여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아마 시장은 아직까지는 약간 또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100대, 90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모습들로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달러 약세가 주도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신흥국 입장 쪽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 환율은 덜 빠집니다. 1430원대로 일단 버티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고, 그 밖에 엔화도 엔화 강세가 진행되는데, 지난번처럼 140원대가 깨지려고 하는 모습들은 아니라고요. 그나마 약간 안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큰 영향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승자다라고 하게 되면 금과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거의 승자로 보여지고 있는데, 금도 같이 올라와요 지금은요. 근데 만약에 금이 올라온 속도보다 지금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의 성격까지 가미된 쪽을 생각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조금 더 힘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금 말고 저는 비트코인 이렇게 우세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10년물 국제금리가 한 1.6%대 빠져서 이제 4.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
이제 빠르게 안착하는,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기준으로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조건 쪽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되는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안정된 상황들을 시장이 좀 이용을 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들 유가도 안정됐고 구리도 안정됐고 고물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유 안 되겠어 다 던져버려 라고 하는 데서 좀 심리가 좀 진정된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무역 협상이 진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주변에서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어차피 결정권자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는데 2, 3주 내에 국가별 관세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럴 거면 이렇게 할 거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이제 먹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조정이라는 얘기는 내린다는 얘기겠죠. 그게 중국도 포함될 거라고 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중국과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트럼프는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가짜뉴스라고 막 뭐라고 붙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하고 진행되는 거는 본격적으로 중국도 오케이 해서 같이 붙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엇보다 2, 3주 내라고 하게 되면 볼까요? 그러면은 5월 중순까지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해서 이제 그때 아마 그 협상 결과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 보니까 인도 쪽과 먼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본이 먼저 지적했는데 일본은 또 돌아가서 이시바 총리 벌써 두 번째 만났다가 지금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데 인도가 먼저 협상을 좀 진행을 할 걸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바로미터가 돼서 일본이나 나머지 우방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쪽으로도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생각을 할 거고 아까 보다 보니까 저희 최상목 경제부총리랑 그 1+1 협상 그 통상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1시간 10분인가 20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거죠. 너 갖고 온 의제 뭐야? 나 이거야. 너는 뭐야? 그리고 인사하고 얼굴 보고 이제 악수하고 뭐 그런 정도까지 한 10분에서 20분을 썼다. 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너네 테이블은 뭐니? 우리 테이블은 뭐니?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특이하게 이번에 국방 관련된 방위비 쪽 얘기를 미국이 안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USTR 비관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한국이 갖고 있는 21가지의 비관세 관련된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통상 문제와 같이 연결돼서 분명히 미국은 또 계속 압박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 안에 방위비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방위비 조약과 관련된 게 아니라 한국이 갖고 있는 방위비 기술을 그러니까 얼마 이상으로 해외에서 기술 이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죠. 무기를 사게 되면 똑같이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더라고요. 뭘 그렇게 따지고 있냐. 우리 무기 팔면은 그냥 사라. 뭐 기술 이전까지 이런 거 얘기를 해. 라고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불만들 그냥 뭐 사지 말죠. 뭐까지 거 그냥 우리가 만들면 돼. 그런 건 느낌이 들지만 그래서 그런 것부터 또 알고 있는 이제 소고기 문제들 이거 아마 정리된 게 있을 거면 그거 한번 찾아봐서 제가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거는 계속 압박이 될 거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진도가 못 나갈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지금 경제부총리나 권한대행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약간 조금 좀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일단 지금 시장에는 그래도 좀 진행이 된다. 무역 분쟁 쪽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또 이것 때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러니까 지금 진전이 있는 것 같아서 심리가 딱 좋아지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변동성에 따라서 호재 반응했다가 악재 반응했다가 하는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좀 진정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추세로 보게 되면 지금 약간 그런 거죠. 지금 추세는 이제 삼각수령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중요 저항권 잡고 있고 이런 단계들 여기서 이걸 탁 튀어가느냐 갔다가 밑으로 가느냐 이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트럼프만 알고 있다. 또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시장이 약간 좀 가벼워졌다 그러면은 한숨 돌렸으니까 또 한번 공격적으로 나가볼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기업들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견조해요. 어제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알파벳 실적 발표했죠. 생각보다 견조해요. 특히 광고 쪽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광고 쪽은 다시 강조를 드리면 빅테크들의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앞으로 관세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러면 광고를 줄이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광고를 줄이게 되면 특히 예전같이 무슨 그 커머셜 광고는 저희가 무슨 뭐 5개 간판에서 광고하고 TV에 광고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는 뭐 넷플릭스 광고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광고라든가 이런 약간 모바일 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광고에 대한 주체를 하는 쪽들이 어디냐면 빅테크 기업들이죠. 알파벳, 메타 뭐 이런 기업들,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물품 이럴 때 끼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들의 광고가 꺾인다라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기업들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알파벳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데 아닙니다. 견조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생각보다 광고 쪽도 한 10% 늘었다고 그러던가 정년동기 대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다에 대해서 좀 안도하는 모습들도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안 좋은 지표 때문에 얼어붙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경제 지표는 일단 지금부터 안 좋아지게 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안 좋아지게 되면 분명히 연준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데 5월 FOMC죠. 5월 6일날 FOMC다 6일 7일이다 보니까 저희 시간으로 한 8일인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FOMC 쪽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QT 관련된 쪽을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 나오게 되면, 그렇다고 또 트럼프랑 또 완전히 더 득을 대기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 먼저 완화된 시그널 QT부터 축소 또는 폐지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좀 시장의 유동성에 좀 변화가 들어오겠죠.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6월달에 금리 인하 이렇게 되면 딱 좋지 않을까라고 혼자 제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잘 틀리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6월달에는 특히 이제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죠. 이분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명확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7월달부터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려면 관세부터가 왜 7월이라고 봤냐면은 4월달에 이제 관세가 들어갔는데 90일 유예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발효라고 보는데, 아무 조치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7월달부터는 경제에 대한 고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은 물가보다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가는 일단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또 일시적일 거라고 지금 연준은 바라보고 있고, 지속 못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 충격, 그러니까 즉 경제에 대한 여파를 더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출동할 준비는 돼 있다. 이런 쪽들의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트럼프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트럼프가 한 얘기야, 도널드가 한 얘기야,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은 일단 금리 인하나 아니면 유동성을 공급 쪽으로 바뀌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뭐 유럽이나 뭐 다른 국가들,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푸는 국가 쪽으로 갔던 자금들이 미국도 돈을 푸네? 그러면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중간중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기업들 경우에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엔비디아 좀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또 인텔은 실적 발표를 하고 구조조정 발표까지 했는데 예상보다 상회한 실적인데 시간에는 6% 하락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때 하락한다 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내용들이 좀 그런 것 같고, 또 마이크론이 한 6% 올랐네요. 브로드컴 6%.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을 갖는 모습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쪽에서 이번에 또 램리서치 그리고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그나마 괜찮게 발표됐죠. 이런 종목들이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의외로 온세미 NXP 이쪽은 자동차 전장용, 예, 그리고 또 전장용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런 쪽들이 9에서 7%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낙폭 큰 것도 있었고 못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게 많이 올랐다. 이거는 또 눈길이 가네요. 그런 쪽인데, 그런데 인텔이 약간 실적에 대해서 좀 약간 약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 시간으로 소폭 하락세, 이것도 눈에 띄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강했다는 쪽들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국내도 오늘 반도체에 대한 관심 다시 부각될 걸로 보이는데 딱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약하거나 아니면 정체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 공식은 이제 보셔야 되겠죠. 약하거나 정체된다 그러면은 관세 무관 종목들, 그래서 약간 관세 무관되는 방산이나 그리고 또 조선이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 먼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또 미국 시장과 이렇게 반등해서 탄력받는다. 그러면 관세 때문에 고민했던 종목들, 그거 지금 그러니까 관세 무관 그리고 관세 때문에 영향 이렇게 두 개가 펼쳐지면서 약간 무관 쪽은 시장이 약할 때 가는 것 같고 시장에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위축됐던 쪽들은 시장이 강해지고 미국 시장이 강해지게 되면은 이때 같이 동반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또 2차전지 그리고 또 자동차 이런 쪽들이죠. 요거에 하나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된다. 오늘 일단 이쪽을 챙겨야 되겠죠. 어제 좀 밀렸다가 오늘 다시 간다 그러면 이쪽들이 더 반응할 수 있겠다. 어제 조선주 또 실적 발표와 함께 부각을 받았었는데 근데 오늘은 약간 쉬겠죠. 또 어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좀 주춤했던 섹터. 오늘 다시 재공략. 혹시나 넥스트레이드에서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 그러면 한번 좀 사봐도 되겠죠. 요즘 넥스트레이드 저는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해서 또 이게 정규작까지 보고 매매했다가 또 그거 가지고 오후장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자고 의외로 괜찮은데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차익을 본다라고는 좀 어렵지만 그 연장된 쪽에서 매매를 한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주변에도 적극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부터 사 이렇게 되면 넥스트레이드로 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모습들이고 테슬라도 한 3.5% 올라오면서 그리고 좀 GM, 포드 모두 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실적 안 좋은 쪽들은 자동차 부품 쪽이 회사들인데 요것들은 생각보다 좀 잘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 회사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반영인가요?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요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CPU에서 구동할 수 있는 저급 메모리를 사용하는 새로운 원비트 AI 모델 적은 메모리 어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하나의 트렌드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는 조금 좀 그럴 텐데 그나마 나은 게 요거는 약간 반도체 쪽에서 악재 하지만 호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권민치 선생님께서 애플이 하반기에는 12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8기가 정도까지 들어갔었는데 12기가까지 좀 올리는 게 일반 모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는 메모리의 용량은 너무 늘어나는 거겠죠? 왜냐면 지금 AI 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2기가 그러면 지금까지 8기가였었는데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거의 50% 증액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긍정적인 뉴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하이닉스까지 실적 잘 발표했고 오늘은 어제는 위축 오늘은 다시 편하는 이게 뭡니까? 그냥 실적 좋으면 좋다고 가야죠. 그걸 가지고 한번 꼬아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미국 눈치 보고 움직여야 되는 이런 더러운 세상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지금 뭐 메타나 알파벳 쪽도 알파벳 이번에 실적 잘 발표하고 놓고 보니까 자사주 매입 배당 증액 이게 좀 자신 없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KPX 투자도 그대로 유지한다. 돈을 얼마나 벌면 그렇게 할까요? 우리나라가 물론 저도 유튜버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만 3억 5천 시간을 보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이 특이하게 많이 어제 유튜버 사장께서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유튜버가 2만 4천 명이라고 하든가 2만 5천 명이라고 하든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네요.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시간외로는 강하다라는 쪽들도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소프트웨어들 강합니다. 이것도 한번 쭉 들어오는 것도 서비스 나오고 오랜만에 탄력받네요. 아이고 지금 그나마 고생했던 것들 좀 돌아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또 아이온큐라고 하는 또 이쪽들 양자 컴퓨터죠. 이쪽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아이온큐가 SK텔레콤과 양자사업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걸 뒤늦게 봤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양자 컴퓨터 강했다. 그리고 또 그 전력기기 쪽에서 지버노바 이쪽들 버티볼링 실적 나오고 참 강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 것들 특히 지버노바랑
가스터빈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가스입니다. 가스를 통해서 나오는 가스터빈. 이거는, 두선 에너빌리티랑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선 에너빌리티가 강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LNG 가스에 대한 영역들을 점점 커진다라고 했을 때, 그쪽과 관련된, 그래서 어제 약간 더 뭐 S&T 에너지나 아니면 또 그 LNG 쪽의 밸류체인 쪽에서 조금 이게 좀 그런 쪽들이죠. 어떤 본행제 관련된 쪽들이나 이런 쪽들이 좀 강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조선주가 강한 것도 있었겠지만 거기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도 한번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들이고, 그 밖에 또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다 올라가죠. 지금 보게 되면요. 예, 그런 쪽에서, 로켓랩도 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우주항공 이쪽들도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주개발 쪽들, 그리고 또 드론 비행택시 쪽들도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아시죠? 주가가 급등한다, 탄력받는다 그러면 제약, 그리고 또 유틸리티, 음식료 쪽 같은 경우도 약간, 어느 정도 주가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의 종목들은 지금은 안 보는 거죠. 그러다 보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관세는 우리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세 쪽들이 아까 그렇게 연결되면서 어떤 흐름들이 바뀐다. 그런 좀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1111을 비롯한 비만 치료제들 오늘도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네, 뭐 그냥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머크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알테오젠 때문에. 근데 알테오젠 나왔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 또 할로자임에서 또 뭘 공략 했대나 뭐 좀 추가적으로 뭐 특허 소송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왜 할로자임이 자꾸 머크한테 걸까요? 예, 직접 그냥 같은 기술을 갖고 있다, 알테오젠한테 걸어야지 왜 삥 돌아서 머크한테 가자 이 말입니다. 할로자임 주가 보셨나요? 줄줄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같은 경쟁사라고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 뭘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런 거죠. 결국에는 알테오젠은 그냥 추세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면 계속 모아간다라는 것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은 야간 선물 1.3%, 전반적으로 다 1%대 상승했기 때문에 1.3%가 어느 정도냐면 일단 한국은 여기 넘어갈 것 같습니다. 2,540, 50선 정도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맞고 그냥 또 흔들리느냐,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권 쪽에서 위쪽으로 자리 잡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2,550선 이 정도쯤에서 출발을 할 텐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를 막 하다가 한 1시 시점부터 다시 막 매수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조선 쪽을 사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건 조선 쪽을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되는 쪽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드디어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했으면은 이제 좀 지칠만도 하잖아요. 매수로 조금 변하기 시작한다. 장 초반부터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작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은 오늘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러니까 2,500, 지난번에 갭을 크게 나왔던 요 자리, 요 갭대를 메꾸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권들을 하나씩 도장 깨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때일수록 한때 현금은 좀 챙겨놔서 한 30% 정도 그냥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김에 또 혹시나 미국 시장이 또 출렁이거나 또 어떤 변화 나올 때 변동성이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대비해서 다시 출렁인다 그러면 준비해놓은 거 가지고 사겠다. 아마 이번에 흔들리게 되면 한 2,500선은 또 지지권으로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분위기 보면서 차라리 지지권 보고 사겠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막 사다가 잘못하게 되면 또 떡 걸려버릴 수가 있죠. 또 트럼프 한마디에 또 와르르 나오게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응할 것 같고 있고, 나머지는 또 이거 가지고 뭐하냐, 장중에 또 오늘 어느 섹터가 강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부터 이렇게 쭉 강한 섹터들 이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차라리 장중에 이용할 종목들이나 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대응하고 현재 사용하고, 아니면 장 넘어갈 때는 그냥 현금 좀 갖춰놓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국 시장은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하다. 안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미국은 이제 막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 저항대 올라오는 속도도 다르잖아요. 벌써 저희는 위쪽, 미국은 아직 이제 막 테스트, 여기서 테스트 올라온다? 그럼 저희는 위쪽으로 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일단은 투자하고 어차피 미국은 다 물려있어요. 지금요. 물려있기 때문에 돌아올 것까지 시간 걸리고 있고 그렇다고 미국을 여기서 뭐 비중을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뭐 대응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좋겠죠. 난 미국이 중점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럴 시간과 에너지 쪽을 저는 한국 시장에 쓰겠다. 이런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게다가 뭐 시간의 종목들은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요거, 노바텍, 그리고, 유니온, 티플렉스 이런 것들 다 그쪽이죠. 휘태료 관련된 쪽들이 테마, 요거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은 오늘 없고요. 약간 또, 미국이 무역과 중국과 대화한다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강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번에 이 테마에서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는 유니온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노바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또 뭐죠? 무슨 드뮴인데 까먹어. 네오드뮴? 네, 네오드뮴? 네, 이런 쪽 그래도 생산을 직접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게 들어간 것 같고 그 밖에 웹툰 종목들 강했고 핑거스토리 미스터 블루 또 강한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가기엔 너무 작은 종목들이 움직여서 DNC 미디어가 간다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스피어라고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한 두세 번은 저희 같이 투자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주 공시가 매출액 대비해서 750%가 났네요. 이거 나오고 바로 정지돼 버렸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강하게 시작하겠죠 이런 분위기면요. 근데 혹시나 또 세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줄이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게 더 낫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얻어 걸린 느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제 나왔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일단 강했던 섹터 조선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쪽에서 강하다 보니까 어제 또 조선이나 태양광 하나솔루션 정말 죄송합니다. 야우 하나솔루션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한 뷰보다는 하반기 때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뒀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태양광에서 어차피 다 이번에 동남아 쪽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쪽은 중국 못 들어오는 거 차단 알고 있는데 미국의 업체들까지도 다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 재고거든요. 이게 얼마큼 빠져 있어서 그러면 하나 솔루션만 좋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쪽들인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는 쪽들이 조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재고가 하향 안정화되는 얘기들을 하나솔루션에 어제 IL에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우리는 그래도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 지금 석유화학 쪽인데요. 석유화학 쪽들이 어차피 지금 매출의 절반 아니면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이 1분기는 선방했는데 2분기 안 좋아지면 또 말짱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유화학 쪽들도 2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럼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솔루션 다시 살자리를 좀 노리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간다라고 해서 차라리 이제 고점에서 다시 약간이라도 눌림목 들어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태양광들은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쪽에서는 제가 검증된 유니드만 보고 있었거든요. 유니드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양광에서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그 OCI 홀딩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OCI 홀딩스는 가벼울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미국 시장 진출이 2026년인가부터 본격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완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하게 되면 하나솔루션이 맞을 것 같고 또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광 쪽에 강자지만 이거는 아직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패스 요거밖에 안 남네요. 결론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에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선 쪽은 실적 좋게 나오고 강한 모멘텀 나오고 지금 보니까 트럼프 주니어 이분은 또 바로 거제도 그쪽으로 가서 울산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트럼프 특사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글로 갈까? 라고 하고 있고 또 해군 누가 또 고위급이 누가 온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MRO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해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은 조선 쪽도 관심은 높지만 지금 실적까지 좋게 나온 마장 쪽에서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뭐 저는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다음 실적까지 또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좀 강했을 때는 일단 좀 다시 이제 추세 안쪽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늘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데 초점 맞추시고,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좀 덜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게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어차피 LNG와 그리고 또 특수선 이쪽에 대한 강점을 봤었을 때 수주가 그러니까 약간 딜레이 되는 거지 얘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밀린다 그러면 전 또 사겠어요. 예, 사고 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늦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선 쪽에서는 또 엔진 쪽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엔진 쪽들은 꼭 이번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기자재 쪽들이 이제 슬슬 준비를 할 겁니다. 이쪽들도 같이 보시면서 조선 쪽은 뭐 워낙 호재가 만발한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건설주도 약간 움직입니다. 건설주도 한번 시간 되게 되면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근데 추세적으로 잘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사모펀드 순매매 뭐 다 이쪽이네요. 중공업 이쪽들 다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오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적 발표하고 좋은데 분위기 딱 봤다가 탄력들이 강해진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청산이 들어옵니다. 이게 되게 플러스 알파에 대한 주가 탄력들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포인트를 잘 맞춰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주가가 어떤 거는 실적 발표가 됐는데도 탄력 받는데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실적 발표 뒤에 초기엔 보지 마시고요. 추세가 어떻게 갖춰지는지 약간 초기에 막 하고 막 와르르 왔다 갔다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딱 그 단기 추세가 맞춰가면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가락이 나옵니다. 급하게 밀렸던 거는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다 말아버리고 실적 발표 전에 흐름들을 그때고 여기서 탄력받는다. 그러면은 이거 봐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게 되면 공매도 청산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출렁출렁이다가 한 20분 사이에 뭐 특별한 변화 없다 그러면은 혹시나 그 만들었던 요즘 자리 깨진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발표 나오면서 약간 처음으로 팍 밀었던 자리죠. 그게 다시 깨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약해지면서 아니다 이건 공매도 계속 가세. 이게 HD 현대 일렉트릭의 패턴이었고 이게 지금 어제 현대 HD 현대 미포의 패턴이었고 차이가 다르잖아요. 실적이 둘 다 나쁘다고 둘 다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훨씬 더 잘 나온 게 미포고 그래도 나보였는데 수조가 좀 그러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이런 관점들에서 종목의 패턴들 잘 이용해 보시고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실적 발표 시즌에서 저점 깨진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실적 발표 당일시에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한 저점들이 깨져서 내려간다. 갖고 계시면은 줄이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약간 좀 이런 변동폭을 좀 안 그러면 이거 잘 못했다 그러면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막 7, 8% 그대로 맞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다시 사면 좋을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시는데 사모펀드에선 테크인 이런 거 계속 사요. 예. 왜? 동지세미캠 이런 것들 계속 사고 있고 저쪽은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거 눈여보셔야 될 것 같고 SMCG 유리 포장재 유리 이쪽들 어제 또 급등하는 모습들 나왔고 그 밖에 나머지들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없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은 변화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받겠죠. 오늘도 좀 조금 푸근한 금요일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또 트럼프가 뭐 한다 또 시장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럴 때 또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 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대비하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비 올 때는 맑은 날, 비 온 다음에 맑은 날을 생각을 하던 거고 맑은 날은 다음에 비 오면 어떻게 될까? 우산 준비해서 수리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것도 좋은 전략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여기까지 했네요. 들어주셔서 불편한 목소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주말에 파워 수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또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주시고 계신 거죠? 다 누르고 계신 거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